자, 실무. 자, 두 번째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자, 이거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실무 쪽에서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10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3개 정도에서 4개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묘지 문제는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 구조는 무조건 나올 거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뭐 그리고 세부에 뭐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습니다. 매일같이 확인 설명서 써야 될 건데요. 자, 먼저 기본에 8개, 악불자 또 따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부에 또 여기도 4개, 그리고 중개보수만 외롭게 따로 있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래 나중에 시험 문제 정확하게 또 어떻게 나올 건지 분명히 예상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조사. 자, 공부가 이제 국가의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공부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뭐를 보고, 그다음 이제 등기상 증명서는 뭐를 보고,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공법 장부입니다. 자, 그런 장부에서 도대체 뭐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공법은 무슨 장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장 에서는 또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될까요? 소재 면적은 어디서? 아니면 또 소유권 지상권은 어디서? 자, 이런 부분은 꼭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를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공부조사, 공적인 장부에서 뭐를, 어디서 뭐를 확인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쪽에 보실까요? 자, 눈에 보입니다. 토지의 소재지. 그리고 면적이나 지목이나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겁니까? 현장 간다 X개입니다.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에도 표제부에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할 겁니까? 어디서? 여기는 토지대장. 토지대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는 현장 답사 간다 X.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거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토지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소재, 면적 같은 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지목. 자, 건물은 용도, 구조.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뭐라고요? 항상 대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의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현장 답사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이상한 경계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땅바닥에 그려놨습니까? 아니죠. 뭐를요? 지적도를 떼서 보셔야 됩니다. 공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측량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자, 경계도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토지의 모양도 그려놓은 거니까 둘 다 뭐라고요? 여기는 지적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간다 X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토지의 위치도 정말 토지의 위치가 이제 여기는 직접 나가서 뭐합니까?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됩니다. 장소 임하니까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건물의 소재지. 자, 건물의 소재나 면적이나 건물의 구조나 용도나 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현장 답사 X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소유권. 자, 소유권이면 권리입니다. 권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권리. 권리는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는 가장 완벽한 권리는 어디 있고? 갑구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갑의 행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 제한하는 물건은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 자, 소유권자가 떼서 줬으니까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이 소유권자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경과하면 30년 동안 소유권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전세기간 2년이면은 전세권자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입니다. 전세권자는 자기 집처럼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인은 꼼짝 못하게 합니다. 떼서 줬으니까 자, 통로인제 줄 때 치료 등을 받았겠죠. 안 받았어도 지역권자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반드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 안 됐는데 맨날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히려 토지 왜 그냥 건물 있을 때는 그냥 임차권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을 때는 등기 안 하고 그때는 그냥 임차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매매됐을 때 깨뜨립니다. 그 정도로 약합니다. 자, 물권은 누구에게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공법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는 어디서 확인할 겁니까? 토지대장 아니죠.
그리고 현장 가실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 그 바쁜데 물어볼 겁니까? 아닙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한 장짜리가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장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공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실무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 자,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못 하시면 실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게 되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몇천이 아니라 몇 억을 수십억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이 따로 있고요. 자, 지금은 호족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째, 8번째, 상속.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 누가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가 받습니다. 뭐 상속 비율은 뭐 시험 문제 우리는 안 나오겠지만 뭐 1.5나 1. 자, 이런 식으로 배우자 자녀가 받습니다. 그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어 다 바꿔놨습니다. 아직도 호족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맛이 갔는가 안 갔는가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자, 이런 것들 어디서요? 공부 어디서 가족관계 등록부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째는 환지는 뭡니까? 환지. 바꿔주는 토지, 교환해주는 토지 어떻게 해요? 다 밀어버리고 임야 같은 거 밀어버리고요. 전답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뭐합니까? 토지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공사 깨끗하게 해서 반듯반듯한 토지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꿔주는 토지다. 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사업시행청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환지되는 지목 환지되는 면적, 왜요? 지목이 바뀌잖아요, 여기입니다. 다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의 대부분 다 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도 바뀔 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땅을 뚝뚝 잘라갑니다. 심하면 50% 이상도 잘라갑니다. 100평 중에서 한 40평만, 한 60평을 사업비용으로 환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그거 팔아서 공사 비용을 챙기잖아요, 이게입니다. 자,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면적도 크게 바뀔 거니까요. 환지되는 면적, 환지되는 지목을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자, 괜히 또 지목 확인이라니까 면적 확인하니까 여기다가 토지 대장 그러시면 안 돼요. 계셔야 됩니다. 환지만큼은 환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용어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항상 써보시면서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쓰는 문제가 아니래도 나중에 실무 가셔서 많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거니까요. 나중에 신청할 거니까 거기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박스를 보시면요. 그 박스가 이제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내겠죠. 자, 먼저 토지 건물의 등기상 증명서. 자, 표지부에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 그리고 면적, 자, 건물의 구조나 용도 같은 것들 어디서 표제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확인해서 쓰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쓰십시오. 갑구 그리고 을구계입니다. 자, 소유권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나 그리고 가압류나.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우리 갑구에는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있습니다. 왜요? 청산하면 소유권 이전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어디가 있다. 다 어디가 있다고요? 갑구에. 환매 등기도 부기 등기겠지만 다 어디가 있다? 갑구에 있다. 매매에 덧붙어서 태어나니까 그입니다. 이제 얼굴 보실까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계십니다. 용익물권 3개. 사회적인 담보물권 3개. 대신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 유치권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질권은 우리 중개 대상도 아니겠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고요. 그다음 이제 토지나 임야대장. 여기도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토지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자를 확인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 확인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권리관계 달라지면 등기상 증명서를 뜯어 고치지 토지 대장 뜯어 고치로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상 증명서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딜요? 대장을 또 먼저 뜯어 고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 대장에서 확인할 것들 주의하실까요? 뭐 소재 면적 지목 그리고 지목이나 그 외에 축척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유권자도 확인은 가능하다. 그거 보고 기재서는 안 되지만 확인은 가능해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니까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면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적은 없어요. 일단 그려놨는데 집원
그리고 지목도 나오는데 한 글자만 나와요. 그입니다. 먼저 소재지, 그리고 지번이나 지목이나 이렇게 경계, 그리고 지적의 형태, 모양,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형도 그냥 지세, 여기 그냥 지형이나 지세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우리 지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건축물 대장 정말 아주 정확한 장부입니다. 여기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까지도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소유권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거 보고 쓰라는 게 아니라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면적, 건물의 구조나 용도나 정말 다양한 장부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 허가일, 그리고 준공일, 사용 승인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뭐가 될까요? 사용 승인일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날짜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허가일 아니면 준공일, 착공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둥 보고 쓰는 것도 아니니까 건물을 써라 라고 했었던 사용 승인일, 그게 바로 이제 건축 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연도를 잘못 파악하시면 거기도 대형 사고 일으키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법장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근데 여기는 이용 제한 거래 규정이죠. 먼저 이용 제한은 처음에는 뭘 안 했습니다. 사후에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때문에, 아니 또 강한 행위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물 뭐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공법 교수님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규제는 사전에 먼저, 여기는 사전 제한입니다. 먼저 토지 거래 할 때부터 허가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중요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증명서 가지고 오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다가 이제 경영계획서까지도 첨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사전에 먼저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부터 먼저 규제를 하는 거, 사후에 규제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 구분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이용 제한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우리 법령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는 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시지가 확인은, 그렇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조명, 아까 보셨죠? 환지되는 면적 바뀔 거니까 환지되는 지목 확인해 보실 거는 토지 대장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처분까지도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이제 채비지.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을 누가 받는지, 자녀는 누구인지, 그리고 맛이 갔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부, 그게 바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아직까지도 호족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 확인하시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표자다 봤더니 나중에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면 정관만 가지고는 확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부 규정, 그게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가 법인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등기소를 가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만 있느냐? 아니요. 회사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무허가,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에 대한 위반 건축물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상 현황서까지 해서 이제 쭉 공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주권 등록부,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도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주권 등록부는 대주권 비율을,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 그 대주권, 일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대주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권 등록부에는 소유자도 나오긴 나오고요. 그 소유자의 변동사항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지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대주권의 지분은 나와 있고요. 꼭 메모해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지 연명부는 바로 소유권자의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2명 이상입니다. 누가 소유권을 쪼개서 가지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소유권자가 나오고요. 소유권의 지분이 나옵니다. 당연히 소재지도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감으로 많이 언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도 별개로 꼭 써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종합정보망,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 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토지 대장 종합이라고 쓰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한꺼번에 종합해 놓은 게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증명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공부를 모두 종합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공구청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람은 그냥 무료인데 나머지 발급받을 때는 꽤나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비용 안 물어볼 건데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증명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후견 등기상 증명서도 정말 후견이 누가 지정돼 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2번에 지적 공부시가 아까 보셨죠.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나중에 뭐 공간 정보를 조금 바뀐 지적에 관한 법률 그쪽에서 조금 보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금방 보셨던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 자 이런 정보가 이제 지적 공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관계다. 토지 건물의 사실관계 눈에 보입니다.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 그리고 용도 자 이런 것들은 경계는 다 눈에 보일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은 바로 대장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자, 그렇게 뭐 측량, 그리고 수로조사, 요 법률도 이제 지금은 공간 정보로 이제 아예 바뀌었으니까요. 법률도 명칭 장치가 약간 좀,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세 번째가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이제 아시죠? 갑구 보고 소유권. 표제 보고 쓸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울구 보고 수익권 왜 이렇게 간다는 것들도 시험 문제에 아는지 물어보고요. 확인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번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써놨는데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은 바로 근저당권은 이제 여기는 채권 최고액만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요. 자, 중간에는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꼭 채권 최고액만 거기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저당은 현재 채무액을 설명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채무액 3천. 채권 최고야 1억. 자, 언제든지 1억을 아니면 아예 3천을 다 갚아서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 현재 채무액은 설명해야 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요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최고액만 설명하세요. 최고 1억이면 1억만 설명하세요. 거기까지만 쓸 수 있을 거니까 그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순별접은 뻔히 알 거입니다. 같은 구, 갑구, 울구. 자, 거기는 순위번호로 쭉 내려올 거고.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똑같이 갑구, 울구가 동시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그랬을 때는 누가 먼저 번호표를 뽑았을까요? 거기 접수번호가 나오죠. 접수번호 빠르신 분이 누구냐? 라고 나중에 대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수냐 소멸이냐 경매 등에서는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밖의 권리는 먼저 이중 등기 뒤에 있는 등기가 죽을 거니까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가등기 순위 보존했다가 좀 더 뒤에서 나올 건데 순위 보존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후에 있는 소유권은 두 개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뒤에 있는 소유권이 죽어요. 그럼 뒤에 있는 소유권을 중개하신 우리가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담보 가등기는 두 개니까요. 그거는 안고 사면 됩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승계가 가능해요. 오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가처분 정말 더 위험한 게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놓은 것 그게 바로 이제 가처분. 자, 그러면 가처분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처분은 말소되기 전에는 중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뒤에 이제 가압류. 우리 가압류는 채권을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그냥 채권 확보 측면에서 잡아놨습니다. 네, 가압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매 신청도 안 되고요. 판결문 얻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도 안 됩니다. 뭐를 판결문을 얻어왔을 때 그래야 가능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그러면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차용증만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 얻어와 판결문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진행할 거니까요. 그러면 소송직에서 채권자, 채무자 나란히 등장했을 거니까요. 판사님이 확인해 봤을 거니까 심리를 통해서 들어봤을 거니까 그러면 판결문 얻어봤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받아주고 배당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가압류 자체는 아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매 신청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되고 대신에 압류는 국가가 잡습니다. 국가가 뭐를 세금을 받지 못해서
벌과금을 받지 못해서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가짜가 떨어졌으니까 바로 공매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 팔고 자동차 팔고 세금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바로 오게 됩니다. 여기는 집행권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환매 등기는 아시겠죠? 매매가 뭐합니까? 매매가 다시 순환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뒤에 있는 소유권은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매 등기 돼 있는데 어떻게 거래하십니까? 입니다. 결국에 환매 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경매 등기도 마찬가지죠. 자, 경매되면 소유권이 낙찰자한테 넘어갑니다. 경매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를? 채무 예고계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서 나중에 채권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말소를 시켜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개할 때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대신에 경매 진행 중이면 중개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얼마든지 갚으면 경매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또 간단하고요. 뭐 어떻게 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업번호 이렇게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가등기. 왜? 매매할 때 불안해서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 정도 치르면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누가? 가등기권자가. 자,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중개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가처분은 꼼짝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니까요. 그 가처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소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소 조건으로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기 등기는 주등기 그리고 부기 등기 덧붙어서 태어난 등기. 그래서 이제 환매권 이전하면 부기 등기도 관하다. 등기법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등기 순위는 뭐라고요? 나중에 번등기를 하면은 어느 순서로 갑니까? 그 번등기 순서가 아니라 가등기의 순서로 가게 되니까 소급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뭐 하는데 순위만 보존해놨는데 번등기를 했을 때는 그 순위가 가등기로 쏙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 것들은 다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부의 효력이 나와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효력. 여기도 어차피 공신력은 없고 그리고 지적 공부도 꼭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공신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나마 이제 지적 공부가 약간은 그래도 공신력에 약간 가깝지만 둘 다 공신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 그 소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각종 공부의 우선순위 판단인데요. 여기는 약간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소재지가 대장 다르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다릅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소재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소재나 면적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사실관계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는 어떤 장부가 우선한다? 어떤 장부요? 당연히 대장이 쪽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소재 면적을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문장도 길어지니까 소재 면적은 사실관계입니다. 지목은. 자, 그러면 사실관계는 대장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대장으로 먼저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다르면은 병기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항을 그 얘기입니다. 참고는 해야 되니까 자, 그이고요. 자, 먼저 가로 1번 이제 소유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뭐가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앞서죠. 아까 봤습니다. 토지 대장에도 소유권자는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권자는 나옵니다. 자, 그래도 뭐라고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적공부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가로 1번 쪽에서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가 더 우선한다라고 토지 대장이 앞선다. 소유권인데 자물권인데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뻔히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 토지의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나 면적 같은 것들. 여기는 당연히 대장이 앞서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A라고 되는데 대장에는 B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소재가. 그럼 당연히 B라고 기재를 해야죠. 대장으로 따라가야죠. 저기입니다.
자, 이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네요.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소재 면적을 등기상 증명서로 그러면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의 소재나 그리고 면적이나 그리고 구조나 용도는 다 뭐가 앞섭니까? 이것도 사실관계니까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더 우선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에는 여기는 토지 대장도 아니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법상고가 바로 여기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 보시고요. 자, 먼저 신청 토지의 바로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체크해 놓으면요. 자, 위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용도 지역, 그럼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전지구인지 그리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한 10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행위 제한 알잖아요, 겁니다. 모르면 관계 법률을 법제처 가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제한 조목조목 나오고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법 배우는 게 설명을 하려고 배우시는 거지 그냥 배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렇게 서식은 토지 용계 확인서 한번 서식을 잘 보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유의사항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뭐, 시험 문제 감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공법장부 서식을 봤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옆에 이제 첫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공법상 거래규제사항, 바로 이제 국토법, 대표적으로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 그러니까 이용자니 뭔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긴 거래규제입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취득할 때는 증명서 가져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먼저 허가부터 받아. 먼저니까 사전 거래규제잖아요. 용도지역은 나중 일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장조사. 그럼 이제 공부에 안 나오면 어디를 가야 된다? 현장을 가야 된다. 건물을 째려봐야 된다. 토지를 째려봐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지세. 자, 지세는 경사를 얘기합니다. 자, 경사가 지적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입니다. 무슨 지적이다? 수평 지적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수평 지적이지 경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그리고 많은 노력, 거기다가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를 다 무시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반, 토질, 그리고 도로 상황, 이제 대부분 다 알 건데 지세가 경사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세는 지적도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지적도 X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나가봐야 돼요. 가파른지 여부는 나가봐야 됩니다. 가서 측량해서 몇 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가파름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은 딱 건물이 놓여 있다는 입지 그리고 건물의 상태도 나가봐야 알겠죠. 건물 관리를 잘못하면 한 5년짜리가 한 20년까지 아주 겉늙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가봐야 알고요. 특히 이제 방향은 꼭 밑줄 하시고 나침반 들고 방향 조사라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침반 사실 생각이란 스마트폰 가시면 나침반 수백 개 어플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운받았는데 꼭 다운받아서 쓰시라는 겁니다. 나침반 구매하기도 어려워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부대시설은 창고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대시설이고요. 안 나오니까 공부에는. 그리고 건물의 노후 정도도 안 나오니까 나가보십시오. 게임입니다. 외형, 그리고 설계나 설비 같은 것도 나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로 세 번째 임목은 임목의 생육 상태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임목의 수량, 그리고 수령, 수종, 가서 현장 답사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령 같으면 나무 나이입니다. 나무 나이는 톱 들고 다 쓸어봐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손해배상 책임지시게요. 불법 행위에 손괴죄까지 크게 물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목등기상 증명서 나와요. 몇 년생인지 게입니다. 톱 들고 안 쓸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무 종류를 어떻게 해요? 최종님, 부하님 어떻게 합니까? 입니다. 다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 답사가 아니라 그리고 수량 어떻게 도시락 싸고 세실 겁니까?
셋이다가 까먹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 현장은 그 목록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기계가 일치하는지 기계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압류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여부는 현장을 나가야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지역 현황, 도로 상황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나가봐야 되겠죠. 현장 답사가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권리 관계도 등기상 증명에서 안 나오는 권리들 많습니다. 어떤 건 주택 임차권 그리고 상가 건물의 임차권 그렇죠. 여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에 모두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다 이제 유치권이나 그리고 점유권이나 그리고 특수지역권, 아니면 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권들 모두 다 실제 권리 관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세 보니까 자료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조사할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따로 공법상 이용자나 거리 규제가 나온 거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는 한 3분의 1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리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할 것도 많고 정말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현장 답사가 필요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리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엉뚱합니다. 공부로 모두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황당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확인 못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권 구역은 한 400개 가깝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안 배우는 것도 엄청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장 답사에 따른 법정지상권인데 우리 법정지상권은 여기는 뭐 민법이 될까 우리 법령이 될까 거의 꼭 문제감으로 자꾸 나오니까는 법정지상권은 원리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 원리만 꼭 점검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꼭 법정지상권 자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법에다가 지상 권 정해놨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먼저 저당권이 언제 설정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 시기에 따라서 설정되는 시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잘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토지에 먼저 뭐가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뭐였습니까? 설정해놓고 건물을 건축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출 이자를 자꾸 갚지 않으니까요. 은행은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니까 뭐를 합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실행할 거고요. 자, 실행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경매가 나가죠. 됩니다. 경매가 나가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토지 주인하고 뭐가요?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그랬을 때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먼저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먼저 1번에 먼저 저당권부터 먼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1번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이걸 나들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정말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댄다고 하잖아요. 건물도 없으니까 나대잖아요. 땅도 정말 나대고 있는 땅이 나대줍니다. 정말 나대고 있습니다.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후에 여기 이제 1번 타자였는데 두 번째 2월 정도 되니까 갑이란 분이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번째 요 저당권 때문에 여기 이제 저당권 설정했는데 대출 이자를 자꾸 안 내니까 3번에 뭐를 경매를 이렇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하면은 어떤 경우도 토지의 소유권자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뀌어요. 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누구의 건물이 있습니까? 갑의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내 건물, 그죠? 내 땅 위에서 소유권 침해하고 있으니까 싸주고 나가십시오. 그럼 뭐 합니까? 건물에 철거를 주장할 건데 건물 철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철거되느냐에 따라서 법정 사건이 성립할 거냐 말 거냐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말고요. 먼저 건물의 건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건축은 돼 있고요. 그 후에 첫 번째, 두 번째만 달랐습니다. 그 후에 토지에다가 뭘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고 세 번째부터는 똑같습니다. 이 저당권이 돈을 자꾸 갚지 않으니까 대출자를 누가 은행 쪽에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을 실행하면은 뭐가 됐을 거다? 경매가 됐을 거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되면은 또 여기도 토지 주인과 그리고 건물 주인은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럽니다. 건물 주인은 달라질 건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토지 주인, 낙찰을 받은 토지 주인이 건물 싸들고 나가십시오. 법정 지상권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이 달라졌잖아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먼저 첫 번째 갑의 건물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1월에 먼저 건물은 건축 자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건물을 보고서 2번에 2월 정도에 누가 또 여기도 1번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을 때 건물을 봤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봤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건부지라고 하잖아요. 건부지는 담보 가치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건물을 봤을 거니까요. 담보 가치가 높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법정 지상권 성립해도 어차피 뭐 경매되고 나중에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도 경매가 되긴 대여계입니다. 경매가 되긴 대여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토지 주인하고 네 번째 정도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매로서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을이 나올 거고요. 여기도 이제 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는 한쪽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저당권자가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건물을 봤으니까요. 담보 가치는 높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높지 않았으니까 채권자 다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철거 안 돼도 철거가 되지 않아도 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은행은 다치질 않더라는 겁니다. 담보가치 애초부터 높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은행 쪽에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저당권자 채권자가 손해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손해 안 나고 건물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담보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담보가치가 정말 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낮아졌으니까 이 최대를 계속 보존을 해주고 기득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은 철거되는 건물이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토지 저당권 설정돼서 나중에 낙찰 받았는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럴 겁니다. 안 한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 설정됐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성립한다고 요게입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서 이제 토지 담보 가치 높았고 그 높은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법정지상권은 없다. 애초부터 없었던 건물은 첫 번째 없었습니다. 나중에도 없지. 갑자기 없던 건물이 있다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물이 이미 있었잖아요. 정 안 되면 그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있었으니까 나중에 경매가 돼도 건물이 있을 거라고요.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죠. 철거 안 되겠죠. 그리고 은행도 다치지 않죠게입니다. 근데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때문에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저당권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여기는 꼭 정말 2박 3일 고민하셔야 되고 자꾸 민법 문제 나올 건데 민법 틀리고 또 법령 나올 건데 법령 틀리고 우리 법령이 될까 민법이 될까 우리 법정지상권 정말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를 거의 낼 정도니까 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과정만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 판례를 조목조목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감정가의 5%, 7% 정도 받고 참으라는 겁니다. 경관 건물은 30년을 참을 건데 30년 참을만 하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오히려 토지 사용료가 쏠쏠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잘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데 끝에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니까요. 그리고 교재다 조금 굵게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그리고 끝에 결론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결론을 보면서 지금 설명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 어차피 1차일자 동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유 부분이나 아니면 또 저당권자 여기서 이제 무효가 미등기도 인정되지만 매매가 됐을 때는
그 후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매매 안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매가 됐을 때는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것을 경매 실행 전에는 같을 것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토지가 공유 관계였을 때는 토지가 공유 관계니까 법정 사건 성립하게 되면 공유자 한 사람이 다치는데 건물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건물은 철거 안 되는 게 좋은 거니까 건물의 공유 관계는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대신에 토지의 공유 관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려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쭉 끝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을 겁니다. 이유만 좀 다르죠. 여기는 저당권이 아니라 증여로, 그리고 교환으로, 그리고 대물 변제로, 그리고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로 판결문 얻어서 가압류권자가 경매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원인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매매를 할 때는 먼저 매매하면서 의사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철거 특약을 안 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이제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입 갖고 딴 말할 수가 없으니까입니다. 철거하지 않는다. 철거한다고 했을 때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법정 사건이 어떻게 인정될까요? 철거한다고 했는데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집 갖고 딴 말할 수 없을 거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특히 조건은 철거 특약이 없었을 때입니다. 있으면은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이 가요. 입니다. 원인만, 이유만 약간 다르고요. 여기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이 아니네, 이목이 아니네, 가등기 담보도 아니네, 매매, 그리고 증여나 교환이나 대물 변제나 강제 경매나 공유물 분할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까지 쭉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나올 건데 어차피 민법에서 주로 내용이 나오고요. 자, 민법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는 가끔씩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안 나온 해가 더 많긴 했지만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한 문제감으로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리를 하다 저당권자 안 다치는 범위 안에서 철거가 안 된다. 그럼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정사건 내용을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한 개는 나온다. 확인 부분에서 하나는 나온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